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증여 25가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점심 메뉴를 잘못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령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화를 내고 다시는 찾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짜장면값 7,000원 내지 8,000원 손실이 발생하죠. 강남에 아주 비싼 짜장면을 먹더라도 45,000원 정도만 손실이 발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파멸적 손실이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금액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 최대 실수가 되는 것이죠. 만약 생을 다시 살아야만 복구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얻거나 지인이나 친구한테 정보를 얻고 나서 증여를 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단순 무식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뒤 안 가리고 굉장히 용감하다는 뜻이죠. 이들은 또 세상에 공짜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한테 딱 맞는 좋은 정보를 공짜로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저처럼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지 않는 한은요. 하지만 공짜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바로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죠. 공짜로 하는 절세 컨설팅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무료 컨설팅을 통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얻기는 매우 힘들며 만약 그들이 얼치기 전문가라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얼치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서 절세 전략을 세웠던 그래서 폭망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부동산을 대거 보유한 부친 시가 200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친께서 세금을 줄여보자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대 49.5%를 피할 수 있고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부친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바로 14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완전히 폭망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600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현물 출자 후 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분의 대부분은 부친이 가지고 있어서 60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무려 30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법인 설립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물 출자 시 양도세 2월 과세를 하는데요. 이것은 세금을 완벽하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바로 법인 특별 부가세죠. 공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인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과다 법인일 경우에는요. 최고 49.5%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27.5%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라면 가능했죠. 만약에 양도 차익 500억 원일 경우 무려 150억 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부친의 연세가 70대 초반이라서 아직 상속이 발생하려면 약 22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액은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며 상속세는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대로 납부할 수 없겠죠. 물론 이 업종은 가업상속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승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얼치기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현재는 허울만 있는 자녀들 대표이사 명함만 남았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증여를 했더라면 엄청나게 싼 증여세를 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증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됐다면 지금쯤은 상속세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자산 운영을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서 손실액은 현재도 300억 원 내외고 미래에는 500억 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파멸적인
재산적 손실이 아닐 수 없겠죠. 만약에 증여했더라면 이 정도 금액을 줄였을 겁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을 잘못 세우거나 증여를 잘못하게 된다면요. 인생을 포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증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증여 전략을 세운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고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심한 증여, 파멸적 증여 25가지를 하나씩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심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면세점 증여라고 하죠.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면세점 증여가 아닌 콘스탄트 김의 마증물 증여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 한심한 증여는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통으로 전체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도 많이 나오지만 증여함으로써 재산권을 잃게 되니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나 목숨도 줄이게 되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통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콘스탄트 김의 부분 증여, 파셜 기프트가 대안입니다. 다음은 한심한 증여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저평가 자산도 아니고 향후 급등할 자산도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들한테 자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증여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증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번에는 한심한 증여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원칙에 있어서 금과 옥저가 있습니다. 바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폭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 후 나머지 자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0년이면 남아있는 자산은 급등하기 때문에 상속세 폭탄을 야기시키죠.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융단 폭격 증여로 일시에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심한 증여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가 10년에 6억 원이기 때문에 당장 먹기 좋다고 해서 증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남아있을 때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5억 원 초과 전액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로 30억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우자 증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한심한 증여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가 무서워서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증여세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가 바로 3억 원이다 보니까 3억 원이 무서워서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 증여 후 손자녀 증여를 2단계 거치는 것보다는 손자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증여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 후 5년 경과 시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상속세마저도 절세가 가능하죠. 또한 요즘은 고령화로요. 부모님이 95세 정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녀 나이도 70세입니다. 따라서 노노상속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상속세까지도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한심한 증여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여 시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증여한다면 당장의 증여세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증여가액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따라서 감정평가 후 향후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한심한 증여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최대한 증여하고 나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빌려주는 것이죠. 차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되거나 차용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수금을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심한 증여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핏줄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며느리와 사이한테 증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한테 증여해야만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따로따로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넘기고도 증여세는 굉장히 적게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들한테는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나 NGP 플랜을 통해서 증여한다면은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면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심한 증여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했는데 증여재산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죠. 만약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식이 폭락했다면 증여 취소를 통해서 다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더 많은 상속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부동산도 증여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득세 부담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심한 증여 11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취소가 좋다고 해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 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한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 취소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지만 부동산의 취득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 후 급락하는 경우가 바로 드물기 때문에 증여 취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심한 증여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상속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습 상속인인 경우에는요, 모친이 자녀들을 위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들이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을 모친의 상속재산을 모두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협의 분할로 상속세만큼만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친이 상속세를 대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심한 증여 13번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협의 분할로 상속세만큼만 상속받지 않고 법정 상속분을 받는 것이 가장 한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세는 배우자가 전부 다 내도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때문에 전부 다 내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만큼 받는다면 배우자의 2차 상속세 부담 및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 분할로 상속세만큼만 상속받고 상속세를 배우자가 다 낸다면 향후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심한 증여 후편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하고 25번째까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제가 한심한 증여라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명할 증여를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금융, 투자, 절세 컨설팅에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스킬로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바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실수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편에 최적격 자격을 갖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두고 평생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수십 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항상 고액 연봉을 주지 않고 성과에 따른 일부를 쉐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능력 있는 종합자산관리사는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성과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하는데 종합자산관리사는 그런 재산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평생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계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 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조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 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 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 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 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 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 원, 매년 2,400만 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대고 코푼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 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지원받으면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 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 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 주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 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열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 후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 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서 매년 자산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 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패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과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심한 증여 25가지 전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후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